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부 현실은 내 내면이 그대로 투사되어서 보이는 세계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생긴다면 아주 당연하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현실에서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창조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진짜의 나를 알아가는 단계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내부자아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내면의 잔잔한 기쁨이나 잔잔한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걱정이 없던 어린 시절에 즐겁게 했던 것이나 해보고 싶었던 것, 열정과 보람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떠오르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나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내부자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은 그 어떤 것도 물질화시켜서 현실로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현실 역시도 창조해낼 수 있겠죠. 외부자아로서 사는 사람은 무의식적 관념에 의해 조종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해. 좋아하는 거 해봤자 돈이 안 돼. 좋아하는 것이 결국 직업이 된다면 불행할 거야.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무의식적 관념이 현실을 그대로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참아가면서 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도 결국 힘든 길로 가는 사람들을 현실로 창조해서 보게 될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알지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대신 두려운 것, 싫어하는 것은 현실에 계속 자꾸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한계를 두고 내가 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막고 있는 두려움이 무의식으로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좋아하는 게 뭘까? 당장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 거창한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내가 쉽게 접하고 있는 것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겪는 것들 중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일상생활을 할 때 유독 어떤 것은 여러분의 감정의 파도를 요동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여러분의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을 할 때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온하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일상에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자아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꿀꿀해서 TV를 보니 재밌어서 깔깔깔 웃다가 시청이 끝나니까 기분이 다시 꿀꿀해지는 경우예요.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막 좋았다가 술이 깨니까 기분이 다시 다운되는 경우죠. 그 순간만큼은 잠시 즐겁지만 그 후에 평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고 신나고 기대되고 흥분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의 파도를 크게 일으키는 것은 감각적 쾌락으로서 실제 내부자아가 좋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파도가 높게 오를수록 떨어지는 깊이 역시 클 뿐입니다. 내부자아가 좋아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이것을 할 때 내면이 잔잔한가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도 잔잔함이 유지되는가, 고요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가.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걷기, 햇빛 쬐기, 동식물 관찰하기, 운전하기, 음악 듣기, 청소하기, 회사 일 가기, 책 읽기, 운동하기, 나에 대해 탐구하기 등등. 일상적이죠? 거창한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더라도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재료를 썰어서 냄비에 넣고 간을 맞추고 하는 그 과정 동안은 오로지 요리에만 집중하게 되죠.
또한 책을 읽는 동안은 책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만큼은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자아가 평온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에 빠져있게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내부자아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나의 일상에서 내부자아가 어떤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해 보세요. 무엇인지 알아차리셨다면 그것들을 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나갑니다. 외부자로서 살아왔다면 일상에서 쉽게 겪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는다고 돈이 나와? 당장 문제가 해결돼? 인생의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부자가 편안해하는 것을 따를수록 풍요와 이어지고요. 내부자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자가 따르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내부자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나 돈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시고 내부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조금씩 범위를 확장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부자를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돈 문제 등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던 외부자아가 작아집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갇혀있던 내부자아가 나와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부자아는 그동안 외부자아가 보지 못하던 것을 봐요. 나에 대해, 이 삶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잠재되어 있던 힘들이 나오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영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는 어렸을 때는 관심이 있었지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이때 자꾸 외부자아가 튀어나와서 방해할 거예요. 돈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뭔가를 하려는 것에 대해 자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찾아나갈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을 가졌든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나에게 한계를 주는 것들을 완전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관심은 있는데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고 엉둘러 놨던 것들을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창조되는 현실 역시 무한대의 경우의 수로 존재해요. 지금 내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현실은 알아서 올바르게 창조됩니다. 내부자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수면 위로 꺼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열정과 보람을 가져다 줄 보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요.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는 약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이 떠오른다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종이와 그림 그리는 도구를 구해서 그림을 그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 운동에 열정을 발견했는데 운동을 해보려는 의지와 헬스장을 등록해보려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거죠. 관심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구입한다든지 관심사와 관련된 모임에 나간다든지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한다든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다든지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직업이 있다면 그대로 하되 좋아하는 것을 하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싫어하는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외부자가 지금 싫어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부자가 커지게 되면 그 일을 싫어하지 않게 돼요. 내부자는 현실에서 겪는 일로부터 지혜를 얻기 때문에 무엇이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밑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고마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 장비, 트레이닝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에게 수입을 가져다주는 일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경제적 지원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부자에게는 그 모든 일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긴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빠져서 보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또한 그런 걱정을 잊어보고자 감각적 쾌락거리를 찾습니다. 고통과 쾌락의 굴레에 빠져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요.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하여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현재로 존재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나는 완전합니다. 삶은 지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행할수록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현실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 평안을 얻는 체험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